캐나다의 밀레니얼 세대가 처음으로 베이비붐 세대를 앞섰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부터 1996년에, 베이비붐 세대는 1946년부터 1965년에 출생한 세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8년 이후 65년 동안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해왔고 한때 4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7월 1일 사이 밀레니얼 세대가 급증하면서 23%에 달해 베이비붐 세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민자를 대거 유입한 연방 이민 정책 덕분입니다. 밀레니얼 세대 이외에 1997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도 증가했습니다. 덕분에 Z세대 역시 1966년에서 1980년 사이에 출생한 X세대를 제치고 밀레니얼과 베이비붐 세대 다음으로 세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연방통계청은 이런 추세라면 2038년에서 2053년 사이에 Z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밀레니얼과 Z세대 증가는 노동연령 인구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감소한 노동연령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평균 연령도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기준 전국의 평균 연령은 41.6세로 1958년 이후 처음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이민 정책이 평균 연령은 낮췄지만 주택과 교통, 인프라, 서비스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캐나다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 문제가 심각해지고 정부 살림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으로 고령화를 다소 늦추기는 했지만 초고령화 시대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치솟는 집값과 생활비가 세입자와 젊은 층의 삶의 질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방통계청이 지역 공동체 소속감과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미래에 대한 희망, 외로움, 재정 문제에 대한 복지와 삶의 질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와 온타리오주 토론토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와 주택 비용 간의 인과관계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치솟은 먹거리 비용과 높은 집값이 주 요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밴쿠버와 토론토 세입자들은 주택 소유주에 비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외로움은 훨씬 더 컸습니다. 높은 임대료 탓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휴가, 여행 등엔 전혀 투자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이나 젊은 층에 이런 압력은 더 가중됐습니다. 독립한 15에서 24세의 젊은 층의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은 23%로 전체 16%보다 높았고 토론토의 경우는 무려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때문에 토론토를 떠나거나 떠나고 싶어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들이 떠나고 특정 인구만 남게 된다면 토론토는 더 이상 활기를 찾아볼 수 없는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연령대는 모기지 상환 비율도 뚝 떨어졌습니다. 55세 이상이 62%로 높은 데 반해 젊은 층은 15%에 불과했고 젊은 층은 또한 금리에도 매우 취약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15에서 54세 연령층이 55세 이상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더 암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세대는 미래가 덜 희망적이고 정신건강 문제도 너무 걱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토론토와 밴쿠버에 거주하는 젊은 층은 시니어들보다도 외로움을 더 심하게 느낀다고도 토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층이 겪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젊은 세대에 관심을 기울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주정차 관련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 주차 위반일 경우 현재 $150에서 $200로 오르게 됩니다. 또 도로 주차 등 주차기기 위반도 $30에서 $75로 오르게 됩니다.
시는 주정차와 정지 위반까지 총 123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인상안은 지난해 12월 지자체와 사유지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30달러에서 75달러로 인상한 데 뒤이은 조치입니다. 시는 주정차 관련 과태료가 보통 15달러에서 60달러 사이로 처음 제정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토론토 주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시는 다른 지역과 비슷하거나 위반 사항에 따라 재조정하고 이를 통해 규정 준수를 장려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관련 위반 건수를 기준으로 인상분을 적용하면 6,200만 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지만 시는 4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이 다음 주 인프라 및 환경위원회를 거쳐 시의회에서 승인되면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방보건부가 박테리아 오염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나 충동증용 비강 스프레이를 리콜했습니다. 리콜 약품은 아포텍스 캐나다가 어린이 알레르기 증상이나 12세 이상의 충동증, 비용종 치료를 위해 만든 처방약 A4 모메타손 스프레이로 2025년 9월이나 10월까지가 유효 기간입니다. 이 약품이 복합 박테리아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당국은 만성 폐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 임산부, 노인 및 어린이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약품을 처방받은 사람은 지역 약국에 반환 뒤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으며 의심 증상이나 우려되는 부모와 환자는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노인복지부가 시니어 커뮤니티 그랜트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또는 지역 단체 등을 선정해 $1,000에서 최대 $25,000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다음 달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성준 노인 및 장애인 복지부 장관은 시니어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육체와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여기에 해당되는 많은 한인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주 정부는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긴 시니어들을 위해 전체 지원 규모를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지난해엔 280개 이상의 단체에 600만여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달라라마가 환경수수료 관련 집단 소송과 관련해 $250만 달러 지불에 합의했습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몬트리올 법률회사는 달라라마가 환경수수료가 적용되는 특정 제품의 가격을 적절하게 광고하지 않았다며 이번 합의가 법원에서 승인되면 자격이 되는 소비자에게 1인당 최대 $15의 기프트 카드를 제공해 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적용은 2021년 4월 29일부터 2023년 7월 4일 사이 전국 달라라마 매장에서 배터리와 전구, 전자제품, 배터리가 들어있는 장난감 등 환경 취급 수수료가 적용되는 물품을 구매했거나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3년 7월 4일 사이 퀘벡주 달라라마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소비자는 오는 4월 5일까지 관련 사이트에 이메일을 등록하고 이후 이메일로 청구 양식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서리 연방경찰이 지난 일요일 오후 길포드 타운센터에서 발생한 보석상 총기 강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6시 20분경 101 애비뉴와 152 스트리트 길포드 타운센터에 있는 한 보석 가게에 무장한 강도가 침입해 한 명이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와 주변을 탐문 조사한 경찰은 달아난 총격범을 추적 중이라며 이날 6시에서 6시 반 사이 사건 현장에 담긴 동영상을 소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총기 사건이 발생한 센터 플라자인 여러 한식당이 위치해 한인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